한서윤 대위 내가 내 딸이야. 정적이 흐른다. 국립묘지의 벚꽃잎이 느리게 흩날리고 통곡하던 여군 장교의 눈물이 뚝 멈춘다. 그녀의 앞에는 전설이라 불리던 여군 3스타 사령관이 서 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추고 모든 시선이 두 사람을 향한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잔잔하던 바람이 군복깃을 스친다. 죽은 아버지의 묘비 앞 군인과 군인, 그리고 버려진 딸과 어머니가 마주선다. 그날의 진실은 전쟁보다 잔혹했고 사랑보다 뜨거웠다.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국방부 예하 여단 본부 건물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앞으로 군용 차량들이 오가고 정문에서는 병사들이 빈틈없는 자세로 근무를 서고 있었죠. 건물 3층 헌병대 사무실 복도에는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대위 한서윤 34살. 헌병 장교로서 6년째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의 칼주름은 언제나 날카로웠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부대원들 사이에서 한서윤은 강단 있고 냉정한 장교로 통했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일에는 단 한치의 타협도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강단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단단하게 쌓아 올린 껍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서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무언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부재한 어머니의 그림자와 전사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어른거렸죠. 서윤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어린 소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서윤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싸우다 돌아가셨대. 근데 엄마는 왜 싸움터를 떠났을까? 서윤이 6살이던 해 아버지 한기수 중령은 최전방 작전 중 전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친척들은 내 엄마도 군인이었다는 말만 남겼을 뿐 그 이상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자신을 두고 떠났을까?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딸을 버릴 수 있었을까? 군인으로서 엄마를 이해해보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서윤은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훈련 과정이 아무리 고되어도 이를 악물고 버텼죠. 장교로 임관한 뒤에도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의 밑바닥에는 늘 버림받은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려 했지만 동시에 용서할 수 없었죠. 오후가 되자 부대 훈련장에서 외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훈련 감독을 위해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병사들이 땀을 흘리며 구보를 하고 있었죠. 서윤은 훈련 상황을 점검하며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모습은 완벽한 장교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휴식을 취할 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내일이 대위님 아버님 기일이시죠? 근무 교대 신청하시겠습니까? 서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정말 내일이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28년 전 그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근무로 조정해 주세요. 오전에 묘소에 다녀올게요. 병사가 경례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이렇게 맑았다고 했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서윤은 제복을 벗고 정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내일 입고 갈 옷이었죠. 옷장 거울 앞에 선 서윤은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서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중대장 진급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서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서윤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28년 동안 참아왔던 외로움의 무게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부대는 고요했고 멀리서 초병의 구령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잠들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운명을 아직 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가슴에 단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서윤은 모자를 집어들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국립묘지로 가는 길은 한적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서윤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28년. 매년 이맘때면 찾아가는 길이지만 해가 갈수록 그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묘역 입구를 지날 때 정문을 지키던 헌병이 서윤을 알아보고 경례를 했습니다. 서윤도 답례를 하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국립묘지는 고요했습니다. 봄볕 아래 새하얀 묘비들이 끝없이 줄지어 있었고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서윤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구역 3 12번째 줄, 23번째 묘비. 아버지 한기수 중령의 묘소였습니다. 묘비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듯한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지고 온 흰 국화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서윤은 천천히 정복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을 스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윤은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이제 중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장교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셨을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강단은 이 순간만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실까요? 왜 저를 버리고 가셨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도 함께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는 혼자 남겨진 거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묘역의 태극기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죠. 서윤은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은 약한 모습이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소리. 서윤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서윤의 뒤에서 멈춰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묘역이 고요해졌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한 여군 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삼성 장군. 가슴에는 훈장이 가득했고 어깨에는 금빛별이 3개 빛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장군은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다발을 들고 있었죠. 서윤은 황급히 일어나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군인으로서 예를 갖춰야 했습니다. 대위 한서윤 경례. 장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윤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그리움과 그리고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군의 손에서 국화꽃 다발이 떨어졌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윤아. 장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계급도 호칭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름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른 이름. 서윤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군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서윤이구나. 내 딸 서윤이.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 딸, 서윤이. 서윤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군은 눈시울을 붉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김선아. 내 엄마. 묘역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요란하게 펄럭였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방 TV에서 본 적 있는 얼굴. 최초의 여성 군단장. 전설적인 여군 장군.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입에서 가늘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환각을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장군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선아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28년 동안 궁금했던 어머니의 얼굴. 28년 동안 원망했던 그 사람.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린 사람이잖아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부대로 돌아온 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국립묘지에서 마주친 그 장군. 김선아. 어머니라고 말한 그 사람. 서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행정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윤 대위, 사령관실로 출두하십시오. 전화를 받은 서윤의 손이 굳었습니다. 사령관실. 김선아 사령관. 서윤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정복을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령부 건물은 본부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벽면에는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중 가장 끝에 김선아 사령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사진을 외면한 채 사령관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는 부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대위입니까? 사령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집무실 안에는 김선아 사령관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서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격려했습니다. 대위 한서윤, 사령관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립묘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그만해요. 선아가 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한 걸음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야. 서윤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감히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들어줄래? 내가 왜 그랬는지. 서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들어드릴게요. 궁금하긴 했으니까요. 국방TV에서나 보던 최초의 여성 군단장님이 제 어머니라니. 전설적인 여군 장군이 저를 버린 사람이라니. 선아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89년. 나는 소령이었어. 해외 파병 명령을 받았지. 내 아버지는 최전방에 있었고.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가만히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있던 날이었어. 내 아버지는 중령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고 나는 후방 지원 임무를 맡았지. 그런데 적의 기습 공격이 있었어. 아버지는 부대원들을 대피시키느라 홀로 남았어. 선아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는 나를 살리고 전사했지. 서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선아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나는 무너졌어. 부대로 복귀할 수 없었지. 하지만 파병 명령은 취소되지 않았어. 너를 데리고 갈 수도 없었고 군을 떠날 수도 없었어. 선아는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는 여군으로 살아남는 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잘렸지. 나는 선택해야 했어. 엄마로 살 것인가, 군인으로 살 것인가. 서윤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린 겁니까? 당신의 전사 명분 때문에 어린 딸을 버린 거죠. 아버지는 죽고 당신은 저를 버리고 출세하셨네요.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세요? 군인이 되면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6살짜리 딸을 버릴 수가 있어요? 선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가슴에 달린 훈장을 하나 떼어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훈장보다 내가 더 소중했다는 걸 이제야 말할 수 있겠니? 서윤은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금빛 훈장. 선아가 평생을 바쳐받은 영예.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저 차가운 금속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당신은 이미 선택하셨잖아요. 서윤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선아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윤아. 서윤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은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온 서윤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8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 28년 동안 원망했던 이유. 이제 알았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사령관실에서 나온 뒤 평소처럼 근무를 이어갔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죠.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던 날 엄마를 찾아 울부짖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부대 기록 보관실을 찾았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작전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아가 말한 그날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보관실 담당 부사관이 서류 더미를 뒤져 낡은 파일을 꺼내 주었습니다. 1989년 3월 작전 기록입니다. 한기수 중령님 관련 문서입니다. 서윤은 파일을 받아들고 조용한 열람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사이로 타자기로 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작전명 독수리, 지휘관 한기수 중령, 작전 일자 1989년 3월 15일. 서윤은 숨을 죽이며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작전 개요, 병력 배치, 적의 동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전 결과 한기수 중령은 최후까지 진지를 사수하며 부대원 대피를 지휘. 김선아 중위는 중령의 명령에 따라 부대를 이탈, 후방 구조작전을 수행. 한기수 중령은 작전 중 전사. 김선아 중위는 생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김선아 중위.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윤은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훈장 수여 기록이었습니다. 김선아 중위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 한기수 중령의 희생으로 부대원 전원 생존. 김선아 중위는 중령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여 후방 구조에 성공.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 여백에는 손글씨로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중령은 김중희에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라 명령.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김. 서윤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남았던 겁니다.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그럼 아버지는 엄마를 살리려고 남은 거야. 서윤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보고서를 적셨습니다. 28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서윤은 다른 문서들을 뒤적였습니다. 그중 한 장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선아에게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서윤이를 잘 부탁해.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그리고 서윤이도 부디 살아서 서윤이 곁에 있어 주오.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신을 부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아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서윤은 보관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던 28년.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 딸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 그 무게를 안고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숙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사령부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서윤은 다시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묘비 앞에 섰을 때 묘비는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도 전쟁 속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나를 지키려 했지만 지킬 수 없었던 거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아가 서윤 옆에 섰습니다.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나는 아이를 잃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꿔 내가 울면서 엄마를 찾는 꿈을.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었어. 가면 안 됐어. 군인으로 살아야 했으니까. 서윤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훈장을 받을 때마다 내 얼굴이 떠올랐어. 진급할 때마다 내가 보고 싶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나는 이미 엄마 자격을 잃었으니까. 선아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기수야.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서윤이를 지키지 못했어. 서윤은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삼성 장군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여군 장군도 결국 한 사람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서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해요. 선아가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과 선아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피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까워진 것도 아니었죠. 다만 서윤은 이제 선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적대감을 거두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윤은 부대 훈련 계획서를 작성하며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과거 작전 사례를 검토하던 중 1990년대 초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외 파병 부대 명단이었죠. 서윤은 명단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김선아 소령. 파병 기간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서윤이 8살에서 10살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서윤은 컴퓨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선아는 그 시기에 해외에 있었던 겁니다. 서윤이 할머니 손에 이끌려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을 때,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왔을 때, 선아는 지구 반대편에서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은 더 깊이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선아의 진급 기록, 작전 수행 내역, 훈장 수여 기록. 페이지를 넘길수록 선아의 삶이 보였습니다.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 그리고 장군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신문 기사였습니다. 최초 여성 장군 탄생, 김선아 준장, 여군 역사의 새 지평을 열다. 사진 속 선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외로움을. 인터뷰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는 질문에 김선아 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다. 매 순간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후배 여군들의 길이 막힐까봐 두려웠습니다. 서윤은 기사를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모았습니다. 선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선아도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여군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말입니다. 며칠 뒤 서윤은 사령부 앞을 지나가다 선아와 마주쳤습니다. 선아는 참모들과 함께 걷고 있었고 서윤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선아는 답례를 했지만 눈빛은 서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대 위
서윤이 멈춰섰습니다. 선아가 다가왔습니다. 시간 있으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선아는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만 할 때가 있었어. 26에 소위로 임관했지. 그때만 해도 여군은 보직도 제한적이었고 진급도 어려웠어. 서유는 선아 옆에 섰습니다. 선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만난 건 중2 때였어. 아버지는 대위였지. 훈련소에서 처음 봤는데 눈빛이 참 따뜻했어. 서유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어. 정말 많이. 결혼하고 너를 낳고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어.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모든 걸 앗아갔어. 아버지를, 너를, 그리고 나 자신까지. 서유는 선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군복을 벗을까 생각했어. 너를 데리고 조용히 살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아버지가 나를 살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여군의 길을 개척하라고,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선아는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걸었어. 너를 생각하면서. 언젠가 내가 이해해줄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 서윤은 말없이 선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어요. 어머니의 기록들을. 선아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이뤄냈는지 알았어요. 최초의 여성 장군, 수많은 훈장, 그리고 여군들의 롤모델. 서윤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도 알았어요.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손수건을 꺼내 선아에게 건넸습니다. 이해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 선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침묵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없었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시간이 필요해요. 선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나는 기다릴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파견 훈련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방부대에서 2주간 진행되는 합동 훈련이었죠. 헌병 장교로서 훈련 중 법 집행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임무였습니다. 출발 전날 서유는 선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파견 훈련 갑니다. 2주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몸 건강히. 서유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다음 날 새벽 서유는 부대원들과 함께 전방으로 향했습니다. 군용 트럭을 타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산세는 험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광활한 평야에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 부대에서 온 병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헌병부대 지휘소에 배치되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첫날과 이틀째는 순조로웠습니다.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서유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밤에는 천막에서 다른 장교들과 함께 휴식을 취했죠. 사흘째 되던 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야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명탄이 하늘을 밝히고 공포탄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순찰조를 이끌고 훈련장 경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계획에 없던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는 헌병 1번 순찰조. 남쪽 경계에서 폭발음 확인. 상황 파악 중. 지휘소에서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훈련용 폭약 오발 사고 발생. 부상자 발생 추정.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라. 서윤은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원 남쪽으로 이동. 뛰어.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몇 명의 병사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무병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죠. 서윤은 상황을 파악하며 부상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쪽에 불발탄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폭약 하나가 보였습니다. 신관이 작동하지 않은 채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부상당한 병사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대위님, 위험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서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병사에게 도착해 부축하려는 순간 불발탄이 폭발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충격파가 몰려왔습니다. 서윤은 병사를 감싸 안으며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서윤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서윤은 비명을 참으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대위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윤은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병사를 확인했습니다. 병사는 살아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서윤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1시간 뒤 사령부에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김선아 사령관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부관이 급히 들어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사령관님, 전방 훈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서윤 대위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부상 정도가 심각합니다. 현재 야전 의무대로 후송 중입니다. 선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 중단합니다. 즉시 헬기를 준비하세요. 참모들이 놀라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는 군복을 여미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부관이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야전 의무대는 헬기로 30분 거리입니다. 빨리 가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헬기에 오른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헬기가 날아갔습니다. 선아의 머릿속에는 어린 서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6살 서윤이 울면서 엄마를 찾던 모습, 그리고 얼마 전 국립묘지에서 눈물을 흘리던 서윤의 모습. 제발 무사해야 해. 선아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을 때 의무대 텐트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아는 헬기에서 뛰어내려 의무대로 달려갔습니다. 텐트 안에는 의무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침대에는 서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서윤의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아. 선아는 서윤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었습니다. 제발 깨어나. 엄마가 왔어.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군의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파편이 어깨를 관통했지만 다행히 주요 혈관은 피해갔습니다. 출혈이 많아 쇼크 상태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윤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는 서윤. 희미한 시야에 선아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선아는 서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왔어. 서윤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도 전쟁 속에서 나를 지키려 했던 거죠. 선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사령관이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부상에서 회복해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어깨에는 수술 자국이 남았지만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윤은 다시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선아는 매주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8년의 공백을 채워가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선아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다음 주 국립묘지에서 추모식이 있어. 내 아버지 부대 전우들이 모이는 자리야. 같이 갈래?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가요. 전화를 끊은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일주일 뒤 국립묘지는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추모식에는 수십 명의 퇴역 군인들과 유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추모가가 흐르는 가운데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정복을 입고 선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선아도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빛나고 있었죠. 추모사가 낭독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묘비는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옆에 어머니가 서 있었으니까요. 추모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과 선아는 묘비 앞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수야, 오늘 우리 딸 데리고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 정말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왔어. 너에게 약속한 거 지키려고. 선아는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윤이 잘 컸어. 훌륭한 장교가 됐어. 너를 닮아서 용감하고 책임감 있어. 자랑스러워. 서윤은 선아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윤도 무릎을 꿇고 선아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도 힘들었다는 거, 엄마도 저를 사랑했다는 거. 서윤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가 놀란 듯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이거겠죠.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한참 뒤 선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윤이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 다음 달에 명예 전역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35년 군 생활. 이제 내려놓으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려고. 선아는 서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엄마로 살고 싶어. 내 곁에서.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아는 평생을 바친 군복을 벗는다고 했습니다. 서윤을 위해서. 하지만 어머니에게 군인은 내 전부였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진짜 내 전부는 너였다는 거. 선아는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윤도 선아를 꽉 안았습니다. 28년 만에 나눈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28년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묘역을 물들였습니다. 서윤과 선아는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아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지금부터 한 가지 명령을 내릴게. 서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명령하십시오, 사령관님.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경례를 엄마로서 받겠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한쪽은 군인으로, 다른 한쪽은 엄마로. 묘역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경례를 마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묘역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선아가 말했습니다. 저녁 먹고 갈래? 엄마가 살게.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뭐 먹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뭘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모르지만 앞으로 천천히 알아갈게. 저 된장찌개 좋아해요. 그래, 나도 된장찌개 좋아해. 역시 내 딸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국립묘지 뒤로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석양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선아 사령관의 명예 전역식 날이 밝았습니다. 국방부 본부 대강당에는 수많은 군 장성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35년 군 생활을 마감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강당 뒤편에서 서윤은 정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선아가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는 군복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와 치사를 낭독했습니다. 김선아 사령관은 35년간 대한민국 국군에 헌신하며 여군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최초의 여성 장군으로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조국 수호에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도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 위 선아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당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아픔을요. 훈장 반납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선아는 가슴에 달린 훈장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무공훈장, 보국훈장, 수많은 표창장, 35년의 무게가 그 훈장들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훈장을 떼어내며 선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훑어보다가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35년 군 생활을 마감하시는 소회가 어떠신가요? 선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군중을 해치고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선아는 답례를 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두 사람은 강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군복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서윤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이제 시작이니까. 두 사람은 차에 올라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약속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 보고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국립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묘역은 평화로웠습니다. 서윤과 선아는 아버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선아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수야, 나 오늘 군복 벗었어. 35년 만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살려준 목숨으로 더 많은 걸 해야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게. 우리 딸 옆에서 엄마로 살게. 서윤도 무릎을 꿇고 선아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가족이 됐어요. 늦었지만요. 서윤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도 서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 지킬게요. 엄마를 지킬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선아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군모와 서윤의 군모였습니다. 우리 여기 두고 가자. 아버지 옆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 위에 군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쪽은 삼성이 달린 장군 모자, 다른 한쪽은 대위 계급장이 달린 모자. 선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군인이 아니라 모녀야.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묘역을 걸어 나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선아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일단 엄마랑 밥 먹고 싶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요리해 줄게. 서툴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해주는 거면 뭐든지 맛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백미러의 국립묘지가 보였습니다. 묘비 위에 놓인 두 개의 군모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운전을 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 엄마.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아. 서윤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선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차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달렸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도로 위로 차가 지나갔습니다. 서윤과 선아는 손을 맞잡은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을 향해서요. 국립묘지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묘비 위에 놓인 두 개의 군모는 서로를 지키듯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벚꽃이 지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